해보죠. 자, 대손색 공제인데요. 자, 이름에 여러분들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출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자체도 많이 내요. 그죠? 잘 봐주셔야 돼요. 한번 사례 들어보죠. 사례 들어보면. 자, 날짜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PPT 쓰신 분들은 X1년도는 그냥 올해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실제 시험에서 잘 줄 거니까, 날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자, 내가 2월 5일날 이때 있잖아요. 2월 5일날 상대방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10,000원에. 했죠. 일단, 10,000원에 여기 제가 사례되는 거, 요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없는 거,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세 1,000원 받아야 되죠. 매출세액. 그죠? 근데 매출세액 1,000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못 받죠, 여러분들. 누가, 나 외상으로 10,000원 팔게? 그래서 상대방, 내가 부가가치세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외상값은 아직 못 주겠어. 이러진 잘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다라는 건 여기다 쓰면 이때 내가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얼마가 존재하냐면 10,000원. 요게 공급가액이죠, 여러분들. 맞죠? 공급가액이고 그 다음에 1,000원. 10%. 요게 우리가 매출세액이다라고 하죠. 매출자 입장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내가 총 부가가치세는 11,000원. 채권은 11,000원 있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11,000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들. 그죠? 공급 대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급 대가가 11,000원이래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항상 우리 채권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예요. 자, 그럼 이때 외상으로 팔았으면 부가가치세도 못 걷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못 걷었으니까 내가 4월 25일 날 우리 2월 달이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우리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원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내야 돼요. 여기 납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건 야매고 뭐냐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든 안 하든 일단 내야 돼, 무조건. 알죠? 만약에 10년 동안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세무서가 10년 동안 못 받았니? 내지 마. 이렇게 한다면 네,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찮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는 요때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매출세액 1,000원을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돼요. 상대방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음 연도 3월 5일 날 실제로 상대방이 이제 줘야 되는데 이때 11,000원을 띄어 먹은 거예요. 여기에서 대손된 금액은 얘가 되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손된 금액은 11,000원이죠. 1,000원만 뜯긴 게 아니라 10,000원까지 못 받게 된 거예요. 도합 11,000원 뜯긴 거예요, 11,000원. 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매출세액 1,000원을 납부했잖아요. 왜 1,000원을 납부했냐면 일단 내 돈 내고 상대방이 줄 줄 알고. 맞죠? 1,000원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내가 11,000원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10,000원은 우리가 세금은 아니니까 무시하고 이 1,000원은 냈었어야 될 세금이에요. 그럼 내지 말았었어야 될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입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고맙긴 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해요. 고마워요, 진짜로. 감사 인사. 내지 말았었어야 될 걸 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000원을 환급시켜줘. 원래는 환급시켜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환급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환급을 해주지 않고 납부할 세금에서 1,000원을 빼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낼 세금에서. 알죠? 그럼 서로 간에 쏘쏘 해피하다라는 걸 돌려주는 것보다. 아셨죠?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요 대손세 공제 있죠. 요거는 말문제 대비. 이 대손세 공제가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이 1,000원이 지금 이 1,000원이 대손된 세액이잖아요. 그렇죠? 대손된 세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겠다라고 해서 대손세 공제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럼 이 대손세 공제는 외워주셔야 돼요. 말문제.
대손세 공제는요, 여기. 예정신고 때 안 해줘요. 미안하지만 이유 없어.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해줄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때, 이때 납부할 세금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여러분 대손세 공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부호예요. 마이너스로 입력할 거냐, 플러스로 입력할 거냐. 물론 플러스로 입력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입력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플러스 눌러봤자 컴퓨터 플러스 걸진 않거든. 알죠? 여기서 부호 잘 보셔야 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대손세 공제가 되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야죠. 맞죠? 그럼 납부할 세액에서 까야 되잖아요. 맞죠? 납부세액에서 우리가 차감해야 되는데 납부세액은 다시 매출한 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빼서 납부세액 구한단 말이에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거 부호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신고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대손 세액 공제가 되면 납부할 세금이 감소해야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신고서 입력할 땐 다 내가 당초에 매출했으니까 다 매출 쪽에다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납부할 세금이 줄려면 매출세액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서 줄어야 되니까 음수로 입력해요. 차감. 알죠? 잘 엮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한다는 건 마이너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상대방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미안해. 내가 못 갚았어. 그때는 너무 미안했어. 갚을게.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없는 거 낸다고 많이. 알죠? 그래서 다시 상대방이 기적적으로 다음에 또 다음에 또 4월 5일 날 기적적으로 만천을 갚은 거예요. 미안해. 맞죠? 현실에 없는 회사. 그래서 11,000원을 회수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세무서에 토해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떼어 먹혔으니까 납부할 세금 빼줬거든요. 빼줘서 다시 11,000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10,000원 내가 먹고 1,000원 다시 내려가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 세액을 받았었죠. 대손세 공제받은 채권 있잖아요. 대손세 공제 채권을 회수했죠. 그 회수했으면 이때는 납부할 세금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떡하지? 빨간색 해야 되나?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늘어나야 되니까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매출세액이 늘어나려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이때는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해요. 부호 조심. 알죠?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대손세 공제가 되면 납부할 세금에서 빼야 되니까 차감 빼기. 그렇죠? 근데 대손세 공제 받았던 채권을 이제 다시 회수하면 1,000원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토해낸다라는 건 납부를 더한다라는 거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아셨죠? 잘 잡아주시고 이건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무시한다. 우리 시험에 크게 뭐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무시.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법은 회계는 못 받게 되면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회계는 못 받게 되면 무조건 까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과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사유를 못 받게 된다면 닥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납부할 세금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손세 공제 쪽으로 다시 오는 거니까. 했죠? 그래서 잘 나오는 요건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시는 거예요. 했죠? 자,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좀 적어주세요. 최근에 냈더라고. 제가 뺐거든요? 안 낼 것 같아가지고. 안 나오길래, 여러분들 세무 1급 때는 잘 내는데 세무 2급 때는 안 내네요. 해가지고 뺐어. 근데 갑자기 뺐던 그 회차에 바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아무튼 적어주세요. 혹시 PPT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대여금 있잖아요. 대여금은
대손색 공제 안 돼요. 대여금은 대손색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손색 공제 잘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대여금은 채권인데 왜 안 돼? 그죠? 이 생각 드시잖아 분명히. 됐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색 공제가 되려면 세액을 띄어 먹혀야 되는 거예요. 세액이 있어야 돼. 반드시 매출세액이. 맞죠? 그럼 우리가 대여금은 뭘 빌려주는 거예요? 돈, 그죠? 돈. 머니. 맞죠? 머니는 재화예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회계급 선생님이 재화라고 안 할 텐데? 통화, 수표, 어음 이런 것들 재화 아니다라고 안 배워요? 가르친 적 없는 대표적이신데? 아니, 재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재화가 아니라니. 재사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연극을 해볼게요. 연기. 자, 만약에 내가 돈이 재화다라고 해보기 부가세법상. 그러면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만 원짜리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만 원짜리를 산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만 원짜리 샀어.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한테 만 원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부가가치세법을 배웠습니다. 편의점 말고 당황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재화요. 만 원 공급하고 있어. 1,000원 주세요. 그럼 1,000원을 줘요? 뺨을 줘요? 두들 팰 거야. 결제를 하는 수단이에요. 부가가치세는. 현금이. 결제를 하는 수단. 알죠? 그래서 통화수표 어음을 우리가 재화를 안 보는 결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 실제로 돈 빌려줄 때 부가가치세 실제로 여러분들 사업자가 돈 빌릴 때 부가세 받을까요? 두들 맞아요. 미친놈이라고. 알죠? 그래서 대여금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채권이에요. 아닌 채권이니까 세액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띄어 먹혀도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 시험 어떻게 낼까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받아요, 상대방한테. 여러분 낚기 위해서. 현실에 없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대여금 띄어 먹혔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러지 못해요. 절대 없어. 돈 빌려줄 때 부가세 걷지 않는다, 절대요. 재화가 아니니까. 그죠? 정 어려우시면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대여금 외우시고, 자, 요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9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동그라미 2번이 어려워요. 알죠? 자,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쉬워요. 채무자가 파산됐대요. 채무자가 사망했대. 채무자가 실종됐대요. 근데 갑자기 세법에서 미안하지만 살아날 수도 있잖니? 기다려보자. 부활할 수도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재미없어? 오케이. 됐죠? 당연히 인정.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표하고 뭐냐면 부도가 발생했대.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일반적인 부도와 어음의 부도는 다른 말이라고.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표정이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어음의 부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추심해. 맞죠? 대신 받아달라고 추심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한 거. 맞죠?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했더니 상대방이 돈을 안 넣어가지고 지급을 거절당한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급을 거절당하면 이거 떼어먹힌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가서 두드려 패면 된다며. 맞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동안 두드려 패버려. 알죠? 그러니까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못 받은 게 바로 아니라는 거야, 세법은. 야, 가서 좀 받으려는 노력 좀 해봐. 가서 물고문도 좀 하고, 고춧가루 좀 농담이라니까요? 맞죠? 전기고문도 하고, 피카츄 빌려가지고. 맞죠? 그랬는데도 얘가 안 내놓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 받으려는 노력을 다 했구나. 그래, 그럼 법에서 이제 너 못 받게 된 거야. 맞죠?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 제가 지금 장난 같지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도가 발생하고 바로 대손이 확정이 안 돼요. 반드시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도어음과 수표가 채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는가? 맞죠? 여기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뭐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날짜 입력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안 걸어줘요. 질문 좀 할게요. 6개월 경과는 6개월 초과예요? 6개월 이상이에요? 초과? 초과예요, 초과. 6개월 초과예요. 자, 왜 초과냐? 여러분들, 오늘이 경과하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잖아요. 초과예요. 얘 빠르죠? 오케이? 실제로 장난치는데 낚여보면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11월? 며칠이지? 23일? 23일이면 몇 월 며칠 입력해야 될까요? 손가락 세시는 거 이때는 이제 필요해. 혹시 5개월 하시는 분들 계셔? 1, 12, 1, 2, 3, 4, 5. 5월? 20? 4일, 그렇죠. 4일이야. 3일이면 지읒되는 거야, 아주 그냥. 표정이 못 믿으신 표정인데, 낚시 2번 팠어요. 최근에 계속 냈다, 이렇게. 그렇죠. 외우시는 게 좋을걸? 그렇죠? 반드시 외우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안 중요하고, 뭐냐면, 근데 내가 상대방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요. 저당권, 담보를 잡아놨대요. 담보. 저당권이 부동산에 담보 잡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떼어 먹히는 거예요? 아니면 떼어 먹혔지만 얘 팔면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이거는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받아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좀 말 어렵죠? 이거 민법 용어거든요. 설명 좀 드릴게요. 그냥 상황극 해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드렸대요. 1,000만 원을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요. 알죠? 팔았는데 제가요 8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겠지. 맞죠? 쟤는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민국이는 잊어버렸나 보다. 계속 제가 안 달라고 한 거예요. 아무 문자도 없고. 알죠? 여러분이 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8년 뒤에. 생각나가지고, 야, 저번에 외상값 1,000만 원 왜 안 주지? 빨리 내놔. 했더니 여러분이, 야, 그거 8년 전 얘기잖아. 왜 갚어? 했더니, 야, 갚어. 나 법원에 소송 건다? 여러분들이 걸어봐. 했더니 제가 걸은 거야. 법원에서, 신의는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1,000만 원 갚으세요. 라고 무서워서 언제 그죠?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억울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8년 동안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 머리가 IQ가 400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있으면 가만히 둬요? 아니에요. 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좀 제가 유식한 척 해도 돼? 그렇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말했잖아. 유식한 척 해본다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권리 위에서 잠을 자? 행사해야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안 했어? 그러면 법에서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죠? 권리 너 이제 못 받는 거야. 닥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렸었을 때 은행에서 문자 보내는 이유가 소멸시 완성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받을 의지가 있어요. 문자 보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소멸시 완성은요. 법에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살인사건 일어났는데 소멸시 완성돼가지고 아직 처벌 못한다 그런 말 뉴스 뜨잖아요, 여러분들. 응?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거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최근에 출제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중소기업하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 누가 회수 능력이 떨어질까요? 중소기업이 떨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원칙적으로 세법은요. 반드시 어음 같은 게 있어야 돼. 말로 한 외상을 되게 싫어해요. 세법 입장 이해되시죠? 세법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대손세공제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거면 네가 언제까지 받을 거라는
확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 말로 한 외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로 한 외상 말고 어음하고 수표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맞죠? 거기에는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만 중소기업이 생각해보세요. 자,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현대차한테 납품한 중소기업이에요. 현대차가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는. 네, 현대차한테 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저 혹시 부도가 당신이 부도날 수 있으니까 어음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현대차가 나 못 믿어? 그럼 너랑 거래 끊을게. 아 죄송해요. 한번 해봤어요. 예상을 할게요. 언제쯤 주실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삼성전자가 자 어음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어음 줘? 드리죠 당연히.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은요, 요 1번, 2번, 3번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실종되지도 않았고 사망되지도 않았고 부도 발생도 안 했어. 됐죠? 근데 내가 중소기업이야. 근데 말로 한 외상이 있네? 근데 단지 2년이 경과했대요. 채권 발생일로부터. 경과하면 그냥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최근에 좀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요실한 얘기야. 다만 아마 교재 있을 건데 이거 특수관계자는 안 돼요.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재 있지 않나? PPT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구나. 앞으로 잘 할게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제기간 요건은 말문제 대비예요. 말문제 뭐냐? 자,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1999년도에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2023년도에 사망한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너무 오래된 채권은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것만 외워줘요. 10년만. 알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단 10년 이내에는 이 요건이 확정이 돼야 돼. 반드시. 그렇죠? 10년이 넘어버리면 11년째부터는 안 되겠다라는 거 미안하지만. 그렇죠? 요 정도만. 왜냐면 더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진짜. 이게 실기 때 중요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지만 얘는 이론에서 많이 나오지 실기 때 잘 안 내요. 알죠? 자, 그리고 아래 있는 거 보시죠.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 때 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예정 신고 때 안 해줌.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예정 신고 때 안 빼주고 확정 신고 때 빼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예정 신고 때 대손이 되면 안 빼줌 이렇게 외우고 계시더라고. 큰일 나 그러면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안 빼줌이 아니라 예정 신고 때 대손이 되면 밀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확정 신고로.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그렇죠. 밀어서. 자, 일단